자, 지금은 일단 어려운 곳은 특별히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제는 마무리 끝내기 단계인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 그대로 이 형세가 유지된다면은 덤이 부담입니다. 지금 반상 최대 끝내기 자리는 어딜까요? 여기 일단 뭐 흙이 넘어가는 자리가 눈에 보이니까 이곳을 막는 수 아니면 여기 한 칸 뛰는 수. 이 수도 지금 뭐 이제 백의 입장에서 선수니까 교환을 아낄 필요가 없겠죠. 네, 바로 한 칸 뛰어서 끝내기를 했습니다. 박하민 선수는 앞으로 지금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이 현재 우리나라 이 구조를 보면요. 신예 선수들, 그것도 실력이 비슷비슷한 신예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신예 선수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은 역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죠. 그런 선수들이 또 누구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선수들 외에 지금 뭐 박하민 선수를 포함해서 제가 또 이제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선수가 박상진 선수. 네. 박상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나이도 어리면서 아마 올해, 내년 갈수록 좀 더 달라지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 재작년 시즌에 주목을 받았던 이창석 선수, 이런 선수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재치 있는 그런 바둑을 두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은 계속 흔들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네. 단수 치는 수 자체가 흔들기죠. 어떤 수가 있어서 지금 노리고 있는 건가요? 이곳을 좀 놓고 따게끔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을 없애게 된다면은 백돌이 상당 부분 좀 놓여야 된다. 그러면 덤을 조금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아직은 뭐 반집을 다투거나 아주 극도로 미세한 그런 형세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득을 봐서 어느 수준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야, 그래도 지금 단수 치는 수는 좋은 끝내기네요. 이 교환을 아까 백이 미리 할 타이밍이 분명 있었는데 단수 치기 전에만 교환했어도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수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흑돌들이 다 살아갔기 때문에 네. 그럼 흑도 받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공배라고 볼 수 있는 자리죠. 그러고 보니까 이 단수를 아껴 써야 됐네요. 이 교환만 없었더라도 끊어서 이 2점 잡는 수가 있었는데요. 참 아끼냐 마냐가 프로 기사들한테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되는 교환을 아꼈다가 역끝내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와서 그곳을 이제 상대방에게 빼앗기는 경우 아주 다양한 경우들이 있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둑이 한 수씩 두는 건데 가끔 보면 한 수씩 두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왔지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둑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집으로 아주 큰 자리였어요. 지금 이 자리를 가면서 비마 끝내기 하는 곳이 생겼죠. 근데 이세돌 구단은 또 흔들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세돌 구단이 여기 단수 친수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가장 확실한 끝내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한 끝내기보다는 좀 정수가 아닌
상대를 좀 흔드는 길. 그러니까 쉽게 정수대로 가서는 덤이 좀 부담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끝날 때까지 평범하게 두지를 않네요, 이세돌 구단은. 네,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바둑이 불리한데 정도만 가다가 뭐 정확하게 판집반 지는 거는 오히려 미련한 일이죠. 바둑이 불리할 때 지금도 또 흔들죠. 계속 흔들어 갑니다. 특별한 수는 안 날 것 같은데 이득을 보겠다는 거죠. 예, 지금은 놓고 따게 만들겠다라는 얘기 그런 생각이 일단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늘어진 패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바깥쪽에 백의 응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바로 뭔가 수가 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늘어진 패가 나는 수순을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원래 모양 자체는 지금 백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뭐 이런 것을 버텨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겠네요. 백이 이렇게 패를 없애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두질 않고 다른 곳을 메운다면 흙이 역으로 들어가서 늘어진 패를 만들 수도 있는데 바깥쪽 공배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진 패는 사실 패라고 보기도 힘들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바깥에서 흙이 기분 좋게 좀 막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붙여가네요. 좀 거기도 역으로 또 이 눈목자까지 당하게 되면 집에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상대를 계속해서 흔들어 보지만 흔들림 없는 박하민 3단. 네, 이 판은 이세돌 구단한테 흐름이 넘어왔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우변에서 그래도 상당히 득을 보면서 거의 턱 밑까지 추격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박하민 3단이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이 판 어디가 좀 아쉬웠을까요? 사실은 초반에 정석 출발부터 조금 손해를 봤어요. 제가 이제 아까 여기 이제 끊어가는 수는 쉽게 처리한 수인데 결론적으로는 백이 좀 두텁다라는 결론이 났다라고 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이 정석 자체가 아예 백이 좋다라고 결론을 또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끊었을 때 백이 느는 수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이 출발, 그러니까 첫 단추 자체가 일단 이세돌 구단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고전을 계속 이어나가는 형태였고 그럼 반대로 박하민 선수가 둔 수 중에 좀 최고의 한 수가 있다. 이런 수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최고의 한 수요? 네. 글쎄요. 최고의 다 한 잘 수, 뒀을까요? 최고의 한 수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바둑에서는 사실 박하민 선수 거의 약점을 보여주질 않았어요. 이 우변에서 사실 흔들렸던 거 외에는 지금은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세돌 구단이 흔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중앙 쪽 과정,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처 과정이었는데 이곳에서 좀 냉정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붙였을 때. 그 이후에는 이세돌 구단에게 뭐 제대로 기회를 주질 않고 있고 지금 이대로 만약에 승부가 마무리가 된다면은 약 한 세 집반 정도의 차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또 이 당시에 2라운드 4경기에서 이 대국이 굉장히 중요한 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KB 국민은행 한국바둑리그에서 감독을 해보기도 했는데 5명의 선수가 출전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팀의 일지명은 그 1승 이상의 어떤 그 가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팀의 일지명은 꼭 이겨줘야만 그래야 또 팀이 이기는데 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뭐 박하민 선수는 저기 물가정보 5지명이고요. 네. 이세돌 구단은 신한천일염 일지명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사실 시작할 때 당연히 모든 선수들도 그렇고 다 이제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신한천일염에서는 기대를 했을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이대국을 패배하게 된다면 그거는 뭐 거의 결승점으로 연결될 경우가 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도 아주 기가 막히는 끝내기 나옵니다. 자, 여기를 미리 젖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젖혀두고 젖히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차단할 수가 없는 게 이 돌이 없잖아요. 네. 여기 잡힙니다. 이곳을 원래 백이 젖혀 이을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역끝내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좋은 끝내기를 또 보여줍니다. 이 바둑은 좋은 교환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도 초반 출발 외에는 크게 잘못 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기대국에서 이 정도의 어떤 퀄리티, 이런 정도의 어떤 명국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신예 선수인 박하민 선수가 워낙 잘 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끊임없이 흔들었지만 지금 이제 거의 종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역전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선수들이 끝내기가 약한 선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제가 뭐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창호 구단의 영향이죠. 이창호 구단의 출연 전에는 끝내기가 그렇게 중요시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뭐 끝내기 가서는 그 상황에서 역전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시절인데 이창호 구단은 남들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중요시 여기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이창호 구단만큼 반집승부에서의 어떤 승리를 많이 또 경험한 기사가 없을 거예요. 역전승도 많이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 능력과 끝내기 능력으로 상대를 압도했죠. 이세돌 구단의 끝내기 실력은 어떤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원래 이세돌 구단이 처음에는 끝내기가 강한 기사가 아니었어요. 원래 중반에 약간 바둑을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입단할 때만 해도 지금도 사실 이제 바둑 인생을 평가해 보면 재능형 기사죠. 네. 분명 재능형 기사인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약점으로 지목을 계속 받다 보니까 끝내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전성기로 불렸던 시절에 보면은 이세돌 구단도 오히려 반집승부에서는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불리했던 바둑도 역전시켜서 반집승을 했죠. 그렇죠. 그거를 또 그렇게 많이 이겼던 기사 중에 하나가 구리구단. 라이벌로 불리는 구리구단에게 구리구단이 끝내기가 좀 약해요. 바둑이 불리한데 그거를 막 추격하면서 반집승을 거두고 또 재밌는 거 하나가요. 이세돌 구단은 본인이 반집패한 바둑은 웬만해서는 개갈 안 해요. 그냥 돌을 거둡니다. 뭔가 반집패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워낙에 이제 또 기세가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그럼 이대국도 불개로 끝날 확률이 높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지금은 반집 승부가 아니라 한 세 집 반 정도의 차이가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정말 재능형 기사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노력형이었네요. 두 가지 다죠.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재능만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그거 하나만으로 대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재능에다가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 누구나 정상급 기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고, 이세돌 구단은 그래도 이제 뭐 노력형, 재능형 중에서는 그래도 재능형에 더 가깝지만 아마 국내 기사들 중에서 복귀를 이세돌 구단만큼 열심히 하는 기사는 또 드물 겁니다. 항상 복귀하는 장면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본인의 어떤 바둑의 어떤 공부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복귀에다가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바둑이 끝나고 나면 꼭 복귀를 오랫동안 이어나가면서 승패의 요인을 좀 찾아보게 되고요. 정말 복귀만큼 실력 향상에 도움되는 게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우아기 쪽 수를 줄여가면서 거기에 이제 과정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곳에서 빅이 난다면 당연히 역전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좀 바깥쪽 수가 좀 많아요. 이곳은 계속 건들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백도 이런 자리를 가서 연결하자고 노릴 수 있을 만한 치점도 있었는데 이 수가 지금 줄어드는 것 때문에 좀 신경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